8월 29일 목요일 시장입니다. 기다리던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저희가 너무 기대를 했나 봅니다. 이 반도체주 중심으로 낙폭이 확인되고 있고요. 이 시각 기준으로 양시장 모두 하락합니다. 코스피 0.77%, 코스닥 0.66%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또 어떤 종목들 잘 살펴봐야 하는지 개별 종목별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KB증권 프라임클럽 차장님 박건희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 저희는 차장님과 종목들 만나보겠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떠한지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 반도체주 중심의 낙폭이 좀 크게 눈에 띕니다. IT,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2.62%, SK하이닉스 5% 가까운 낙폭입니다. 이 장 초반보다 낙폭을 좀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충격을 우리 예상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점 체크가 됩니다. 한미반도체 7% 넘는 하락세입니다. 7.82% 하락하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9% 넘는 낙폭 이어갑니다. 그래도 오늘 2차 전지 흐름이 좋습니다. 셀 3사 중심으로 강력한 흐름이 확인이 되는데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보이면서 5.29%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 SDI 3%가 넘는 상승세, SK이노베이션 1.22%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최근에 워낙 강력한 흐름이 확인이 되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2.32%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99만 5천 원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100만 원에 다시금 도전할 수 있을지 그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 오늘도 신고가 기록합니다. 3.76% 상승을 하고 있고요. SK바이오팜 3.53%, 한미약품이 2% 넘는 상승세 보여집니다. 이 자동차 완성차 섹터에서 현대차가 지금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오전장에선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약보합권 지나가고요. 기아차는 1.43%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 집중해 보면 좋을지 차장님과 함께 특징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 8일에 함께 성광밴드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성광밴드가 지난 9월 기준으로 1년도 안 돼서 한 100% 넘는 상승폭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상승세여서 이 기세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 주가상으로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 조선주 다시 사이클이 돌아오나 그 부분도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조선주 좀 집중해야 될까요? 예,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바이오주들로 이렇게 저희 시선이 몰린 가운데 저희가 또 다른 업종을 봐야 된다면 저는 뭐니 해도 조선주, 조선 기자재주들은 계속 좀 유심히 챙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행히 추천일 기준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좀 나 있는데 여기서 더 갈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일단 고를 외치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성광밴드가 매출이 성장하는 시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미국의 LNG 프로젝트가 사실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막혔었습니다. 친환경에 저해를 하는 게 LNG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버렸고요. 근데 이게 이제 7월 달쯤에 미국의 일정 부분 주에서 LNG가 계속해서 다른 타국가로 뺏기는 거를 우려를 해서 그래서 LNG에 대한 그 보류를 풀어놨습니다. 2025년도에 미국의 LNG가 다시 한번 풀리고 상승으로 간다면 현재 12개 정도가 승인 보류가 돼 있는데 성광밴드의 매출액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은 성광밴드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조금만 늘어도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대표적인 이러한 산업재, 조선 기자재주들의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이익이 나셨다고 하지만 약간은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미국의 LNG 프로젝트가 이제 다시 한번 개화한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보유로 계속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선 기자재 다시 한번 보자. 지금 사실 바이오에 어느 정도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럴 때 뉴 섹터 어떻게 될까 하신다면 조선 기자재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 직전에 잠깐 여쭤봤을 때도 이 LNG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안에서 성광밴드 한번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잠금 해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휴젤입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바이오 섹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안에서 톡신이라는 좀 관심도도 높은 섹터인데요. 또 휴젤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수출입니다. 사실 우리 국내에 보톡스 관련된 기술이 세계에서도 워낙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기도 많은데 수출 성장세를 좀 기대해봐야 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요새 바이오도 그렇고 잘 가는 종목군 등의 특징을 보면은 수출이 굉장히 뛰어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앞에서 그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님 분 두 분이 톡신, 보톡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오셔서 네. 효과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요. 정말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텔레비전에서 네. 또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하는 걸 얼핏 좀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이러한 젊어지고 싶은 이런 욕구들은 전 세계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트렌드가 돼 있고 그게 이제 휴젤이 수출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젤의 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톡신 쪽에서 국내에서는 보툴렉스 그리고 해외 쪽에서는 레티보 이렇게 제품명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필러 쪽에서는 더 채움 이렇게 가고 있고요. 화장품도 일부 하고 있죠. 웰라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수출 추이를 보면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수출이 그동안 2024년도 1분기까지도 눌려 있었죠. 금액 기준으로 한 172억 정도의 톡신 수출이 현재 2분기에 240억대로 올라가더니만 지금 3분기, 4분기에는 300억대로 시현이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톡신이 굉장히 화랑이 나오는 와중에 필러에 대한 수출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거를 저 그래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출이 어디에서 잘 되느냐를 좀 쪼개서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수출이 어디서 잘 되냐면 일단은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는 거를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포함을 할 수 있죠. 중국 쪽에서 그 수출에 힘입어서 사실 2024년도 1분기에 수출이 한 100억 정도 이렇게 휴젤이 나왔었는데 2분기에 무려 240억대 수출로 점프업을 했고 이 추세가 3분기, 4분기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시아 쪽에서 이제 중국하고 호주의 매출 성장세가 전분기 대비 무려 146%가 나왔는데 그럼 다음 시장이 어디냐? 휴젤을 다음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시장은 어디냐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미국 시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잘 보면은 중국 시장, 글로벌 다른 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미국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제품을 가진 이런 업종이 잘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데 휴젤한테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6월 10일 날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희 메디톡스가 2022년도 5월이죠.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휴젤이 이 보툴리움 군주 제조 공정에 대해서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판매 금지를 해달라 이렇게 좀 소송을 냈는데 6월 11일 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ICT가 발표하기를 위반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예비 심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진짜의 최종 판결이 나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예비 심사가 됐다는 거에서 최종 판결까지 갔었을 때는 대부분 확률적으로 다 괜찮게 나왔었던 사례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쪽에서 제품명이 레티보라고 했습니다. 레티보 톡신의 그 미국 매출 전망이 그래서 2024년도에는 70억대의 매출을 올렸던 것이 이 효과로 인해서 2025년도에 190억대 그리고 2026년도 가면은 400억대까지 미국 매출이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게 휴젤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뷰티,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서는 입소문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휴젤이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가득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흐름도 좋은데 수출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해당 부분 상승세로 좀 기대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볼까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미국입니다. 네, 사실 차장님께서 말씀. 미국에 대한 이야기는 네. 해주셨습니다. 수출 우선 중국 시장 안에서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는데 이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미국 시장 안에서도 네, 좀 맞습니다. 진출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전제로 깔고 왔는데 그래프 한번 보시면 확연하게 좀 잘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자, 레티보의 그
미국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쪽에서 지역별 수출이 늘어났고 다음 레벨업은 레티보의 미국 매출 전망을 다 보게 될 것인데 현재 2024년도에 70억대, 2025년도에 190억대, 그리고 6년도에 한 400억대까지 매출로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전망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주가의 저 레벨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주가라는 것, 특히나 이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라가는 감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실적으로 확인이 이제 돼야지만 다음 레벨업을 될 건데 다음 레벨업은 당장 뭐 2년, 3년 있다가 아니고 2025년도 빠르면은 올해 3분기, 4분기부터 미국의 매출 성장률이 올라가는 게 가시화될 거가 눈에 보이면 그때서 또 한번 주가가 레벨업이 되면은 따라서 또 사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길목 지키기, 그러니까 장세의 조정세를 이용해서 저희가 길목 지키기 좀 부담 없이 분할 매수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게 하나의 지금 장세 조정세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잠깐 확인을 해봤던 매출이나 뭐 수출 관련된 측면이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되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공략해봐도 포인트를 잘 노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젤의 세 번째 키워드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사실 뭐 가격단에서 지금 어떤 측면인가, 지금 접근해도 되나라는 점을 좀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좀 비슷한 얘기겠죠, 사장님? 예, 맞습니다. 자, 2025년도 퍼 기준으로 네. 지금 18.8배 정도 이렇게 좀 휴젤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다른 미용기기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를 저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실적을 조금 전망을 좀 해보면은 당장 2023년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쪽에서 지금 톡신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분기에도 한 200억대 실현을 할 것 같고요. 요거는 전년 대비 한 50% 정도 플러스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북남미 쪽은 브라질 신규 계약 영향으로 한 70억대 매출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2025년도에는 매출액이 한 4,400억대, 전년 대비 20% 플러스,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1,990억대. 그러니까 4천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2천억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근 뭐 50%에 육박을 해서 해외 시장,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 매출이 늘면서 영업이익 마진율이 좋은 거는 뭐 그렇게 뭐 당연한 어떻게 보면 뭐 수순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정말 탄탄하게 보여지고 있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휴젤 지금 이 시점에서 목표가 35만 원 향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잠금 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좀 바이오의 날인가 봐요, 차장님. 오늘 네. 셀트리온 첫 번째 키워드 체크를 해볼까요? 네, 금리 인하입니다. 사실 뭐 금리 인하 기대감 가득한 와중에 바이오가 가장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뭐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차장님? 예, 뭐 어떻게 보면 뭐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죠. 그쵸. 다른 바이오주들은 사실 잘 갔어요. 근데 셀트리온만 못 가고 있죠. 제가 곰곰이 봤었을 때에는 셀트리온에 뭔가 숨겨진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다른 바이오주, 뭐 삼성바이오도 잘 가고 뭐 중소형 할 거 없이 뭐 쭉쭉 가고 있는데 셀트리온 자체가 뭐 다른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주식 수가 또 많아요. 주식 수를 바탕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무거운 거는 사실인 겁니다. 근데 저희가 바이오주들도 순환을 해서 갔었을 때에는 결국에는 못 갔었던 종목군으로 또 찾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 후보군이 셀트리온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하고 금리 인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저 표를 보게 되시면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에서 바이오주들은 상승. 한 가지 저희가 좀 체크하실 게 제약주는 조정을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약 바이오를 하나로 뭉텅뜨리지 말고 전통적인 제약주, 저희가 미국에서 따지면 뭐 화이자 뭐 이런 종목들이고, 바이오 하면 바이오테크를 떠올려서 뭐 암젠이라든지 이런 뭐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RNA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갈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이슈로 좀 기대가 됩니다. 셀트리온. 그럼 저희는 바로 두 번째 포인트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램시마 SC입니다. 역시나 또 미국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 예, 결국은 또 미국이죠. 역시나 미국이다. 예, 네. 수출이 잘 되는 네. 종목들 이런 것들의 하나가 램시마 SC인데 사실은 유럽 쪽에서는 램시마 SC 그대로 불리고 있어요. 제품명이. 근데 이게 이제 북미 쪽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제품명이 이제 진펜트라 이렇게 좀 바뀌죠. 그래서 북미의 램시마 SC가 이름이 진펜트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2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한 20억 정도가 나왔어요. 북미 매출이. 근데 이게 좀 시작이 되는 게 뭐냐면은 한 2025년도 4분기 향후 한 1년 정도 이렇게 보게 되시면 왼쪽에서 세 번째 그래프죠. 이 진펜트라의 매출이 3천억까지 늘어나는 굉장히 큰 시연이죠. 현재 20억대 매출이 3천억까지 늘어난다? 이거는 뭐 말 다 했죠. 네.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 금리 인하 시기에 또 이러한 바이오시밀러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램시마 IV나 트룩시마, 허주마 등등등의 이런 가격이 좀 싼 가격들 같은 경우가 매출을 잘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현재 가격대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램시마 SC가 지금 전통적인 셀트리온의 제품인 램시마 IV를 불과 1년 후면은 거의 좀 따라잡을 걸로 보여요. 그만큼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키포인트로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성장성 기대해보면서 저희는 바로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실적입니다. 또 실적 한번 또 빠르게 짚어주시죠.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 예, 실적 없이는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시밀러, 저런 바이오 시밀러 연간 매출액이 현재 추정치가 3조 100억대에서 이제 3천억대까지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러한 진펜트라로 인해서 지금부터 레벨업 되는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주가 상승 레벨업을 한 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께서 셀트리온 목표가 2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25만 원까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차장님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